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마리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시장이 얼마 전에 제가 저항권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도 좀 급락세 비슷한 좀 흔들림이 좀 발생하는 지수보다는 종목들의 하락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도 제가 얼마 전에 계속 예고를 좀 드렸어요. 저항권에 와 있다. 시장을 접근할 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주 큰 폭의 조정 나오지는 않겠지만 예전 같은 그런 하락은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 그래도 조정은 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짝짓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보면 한국 주식에서 어떤 걸 사야 될지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일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 1년 동안 종목들 보면요. 뭐 5분의 1 토막 난 종목들이 수두룩해요. 뭐 니비안, 쿠팡부터 시작을 해서 셀 수가 없습니다. 많은 종목 10분의 1 토막씩 났어요. 나스닥은 그만큼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금리 시대에는 성장주죠. 나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IT 쪽이 많이 포진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쑥대밭이 되는 게 사실이죠. 현실입니다. 자, 반면에 다우지수는요. 약간 전통적인 그런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음식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에너지 기업들이 거의 다 이 다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 지수는 크게 하락이 안 나왔어요. 그 다우 지수에서도 반도체라든가 IT 쪽에 관련된 기업들 많이 급락해 있고요. 반면에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팔짝팔짝 정말 미친 듯이 오르는 섹터가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에너지입니다. 근데 에너지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국제 정세를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도를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지도 한번 딱 펼쳐 놓을게요. 구글 지도를 딱 펼쳐 놓고 우리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구글 지도예요. 자, 세계 지도를 한번 가겠습니다. 세계를 한번 가볼게요. 자, 세계를 쭉쭉 갑니다. 자, 지금 여기가 유럽이죠. 프랑스, 독일, 영국, 뭐 폴란드 다 있습니다. 전쟁이 난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우크라이나죠.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자, 러시아가 예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밸브를 잠근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전쟁을 하면서 이쪽 지역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령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러시아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이 도네츠크 지역을 러시아에 병합하는 거에 대해서 어, 인정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하겠습니까? 러시아가 바로 에너지를 무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드스트림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는 독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가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요걸 이제 지금 굉장히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름인데요. 저장을 하지 못하게끔 제한적으로 정상하고 있는 거죠. 너 당장만 써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오겠죠. 9월부터는 북반구기 때문에 추워집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는 그때 더더욱더 이 천연가스를 가지고 서방을 압박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미국은요? 자, 그럼 여기서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이 현상을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즐거워하겠습니까? 뭐 즐거워한다기보다는 최대한 이용해 먹겠죠. 자,
이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여기를 막아버리니까 유럽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오던가 카타르를 통해서 카타르에서 가지고 오던가 카타르죠?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까지 다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먼 거리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배를 싣던가 이렇게 해서 가든가 뭐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어찌되었건 파이프라인으로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PNG라고 합니다. 이걸로써 우리가 유럽이 에너지를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로 실어 날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계에서 LNG 수출 국가가 어디냐를 보게 되면 일단 카타르 있겠죠. 여기 호주. 작년 같은 경우 호주가 이제 LNG 수출 1위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안 했으니까요. 자, 미국도 굉장한 셰일 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여기서 가든 여기서 가든 여기서 가든 배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LNG 선이 그래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LNG 선 그럼 조선주를 사야 되겠습니까? 저는 조선주를 굳이 살 바에는 다른 걸 사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카본이라든가. 왜? 조선업장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LNG만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굳이 조선은 LNG만 갖고 먹고 사는 기업이 아니죠. LNG를 벌면 다른 것을 까먹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LNG 수혜주를 사는 게 맞는 거죠.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서양으로 건너서 이제 미국의 LNG를 이제 LNG가 되겠죠. 천연가스를 액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통해서 가게 되겠죠. 앞으로 9월, 10월, 11월까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도 높은데 그때 되면 더 폭등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을 갖고 있고 이 미국의 셰일가스라든가 이 에너지 업체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박 호재가 되겠죠. 아주 즐기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당시에 셰일가스 업체라든가 에너지 업체예요. 원유가 폭락하다 보니까 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돈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대신 원유는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미국은 셰일가스가 많죠. 자, 이렇게 본다면 천연가스 가격은 폭등하게 되고 원유는 일단 미국 시민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떨어뜨려야 되는 그렇게 많이 급등시키면 안 되는 그런 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이라든가 유럽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이제 일례입니다. 워낙 많아요. 워낙 많은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그 대표적인 기업은 뭐가 있겠습니까? 엑선 모빌이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석유도 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특징을 보세요. LNG를 운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파이프로 운반하거나 터미널 또는 미드스트림. 네, 미드스트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 수출을 해서 정제를 하고 이제 이걸 만들어서 운송하는 그 파이프를 봐서 운송을 하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드스트림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미드스트림 기업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로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LNG라든가 유조선을 하는 기업들이 수혜가 되겠고요. 그리고 천연가스를 시추, 개발 또는 미드스트림 이런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기업 중에서 아드모 시핑이라는 걸 배우겠습니다. 이름만 봐도 시핑이잖아요. 배입니다. 네. 무슨 배입니까? 유조선이라던가 LNG 선은 LNG 주가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콘솔 에너지 아주 뭐 일예입니다. 일예예요. 아주 제가 뭐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상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콘솔 에너지 보세요. 지금 다 어려워하는데 사상 최고 키를 찌면서 날아가고 있죠. 이 업체는 유연탄 에너지 개발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LNG가 겨울에
이렇게 또 부족 현상이 오게 되면 또 유연탄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석탄 에너지가 발전소가 다시 재가동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자, DCP 미드스트림. 이름만 들어도 이 회사가 미드스트림 업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운송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이제 새고치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N링크 미드스트림 역시 이름에도 미드스트림이라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에퀴노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퀴노르. 에퀴노르 같은 경우는 ADR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아니에요. 주식 예탁 증서입니다. 이건 노르웨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역시 신고가를 돌파를 하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QT라는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EQT라는 기업인데요. EQT 같은 경우는 이 업체도 셰일가스 업체인데요. 역시 이제 뭐 강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트랜스퍼, 뭐 이름만 들어봐도 이름만 들어봐도요. 에너지를 운송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역시 신고가 임박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나브라는 기업이 있어요. 유로나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유로나브 벨기에 기업이에요. 미국에 상장돼 있고 에너지를 운송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럼 에너지라는 기업. 아유, 이거 좀 벗겨서요. 포럼 에너지. 시중 최근에 급등하고 있죠. 이 포럼 에너지는 천연가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내셔널 시웨이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역시 신고가예요. 석유 제품이라든가 천연가스 제품을 운송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답이 나왔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뭘 사야 되겠습니까? 한국 주식에서 뭐가 할까요? 자, 미국이 이제 시추선을 계속 늘리게 되고 한다라면 일단 뭐 피팅. 피팅이 뭐냐면 관이음새라는 겁니다. 그죠? 관이음새.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한국으로 다시 와서 한국 기업의 어떤 피팅 업체부터 보겠습니다. 성광밴드입니다. 자, 성광밴드. 굉장히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BMT 역시 이런 피팅 업체가 되겠고요. 하이로 코리아 역시 이런 종목도 피팅 업체입니다. 태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피팅 업체들이고, 이제 약간 소형주급에서는 이제 디케이락이라는 업체도 좀 관련이 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추를 많이 해야 되니까 플랜트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피팅 업체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파이프 얘기했죠. 파이프. 육지에서 어디 터미널까지 가스를 이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LNG로 가려면 거기까지는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만큼 또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관광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세아제강이 있어요. 세아제강. 최근에 이제 급등하다가 한번 눌림이 나왔는데 결국엔 다시 한번 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세아제강이 있겠죠. 그다음에 휴스틸, 그죠? 최근에 계속 고점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느냐? 영원할 수는 없겠죠. 9월에서 10월까지, 그러니까 천연가스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동안은 올라갈 것이고, 다만 갑작스럽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시작한다. 그럼 이건 무조건 다 팔아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강 M&T라는 업체도 대표적인 강간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가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여줬고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이디어로 본다면 배로 실어놔야 되니까 LNG선 수주가 늘어나겠죠. 그럼 LNG선 수혜주는 뭐가 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한국 카본. 예. 그러니까 지금 주가 보시면 아직 올라갈 여력이 있겠구나. 예.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되실 거고요. 예. 이제 신고가 뚫어놓고 쉬는 과정 충분히 가서. 그다음 동성하인텍. 얘네들이 이제 보냉제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기업이에요. 동성하이텍도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기업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LNG 선에 들어가는 수혜주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이 LNG 선이 왜 1등이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LNG는 액화를 합니다. 그럼 기화가 되겠죠. 손실되는 게 운송에 오면서 손실되는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체를 다시 모아서 액화시키는 기술. 이게 재기화 기술이거든요. 예. 그 기업이 바로 일승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승 어떻습니까?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향해서 이제 뚫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해서 봤을 때 밸브 기업이 있어요. 화성 밸브.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화성 밸브예요. 이 화성 밸브라는 업체는 주력 사업이 뭐냐를 보게 되면요. 일단 화성 밸브의 주력 사업을 보시게 되면은 밸브에 이름에도 밸브라고 적혀져 있죠. 화성 밸브 제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우리 가스 밸브라던가 가정에 쓰는 가스 밸브가 아니고요. 그런 공장이라던가 이제 LNG 원자력 발전이라던가 여기들은 이제 밸브예요. 이런 밸브들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런 것들도 피팅과 함께 밸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붕어빵에서 붕어빵 단팥빵의 단팥의 그런 조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요 화성 밸브라는 업체도 불기둥이 한번 세워지면서 급등 파동이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볼 만한 기업이 이제 SH 에너지학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직접적으로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은 거의 없죠. 포스코 인터만 있습니다. 거의 뭐 미얀마 쪽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SH 에너지과학은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에 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한때 이렇게 천연가스가 급등하면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H 에너지화학 같은 그런 기업들도 최근에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천연가스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본다라면 이런 이제 미국의 흐름들도 보게 되면 계속 지금 신고가를 치면서 올라가니까 그런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라면 국내에서도 당분간은 이런 쪽의 어떤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을 이용한 매수가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미국을 보시면서 한국과 짝짓기 매매하는 그런 걸 좀 자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미 많이 오른 거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제 신생되는 어떤 그런 섹터들도 한 번씩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도마네 TV 한동훈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